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강좌 21번째인데 이번부터는 권리 분석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권리 분석을 하려면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므로 제일 먼저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과 종류를 알아야 하고, 물건과 채권을 이해하려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 하겠습니다. 공시의 원칙을 알아야 권리 분석의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신력,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충격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을 내 집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 내 집으로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 자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내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부동산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와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성립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성립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공시의 원칙이란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시의 원칙이란 물건의 존재와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배타성을 가진 독점적인 지배권이므로 그 소재를 제3자가 쉽게 아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끼쳐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 인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공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판례에서 수목의 경우 명인 방법이라는 특별한 관습상의 공시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을 부동산과 관련하여 정의해 보자면, 부동산 물건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등기부에 등기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는데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것일 경우 매수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거래할 때마다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가 진정한 권리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의 원칙을 갖춘 동산의 이전은 공신력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의 등기와 수목의 명인 방법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명인 방법이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편말을 세워 매수하였다고 공시하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안내문을 걸어 집원과 품명, 소유자, 임대 기간을 표시하여 임목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서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비록 그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가 진실한 권리가 아니라도 그 공시된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공신의 원칙입니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될 경우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반면에 진정한 권리는 희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초안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지에 나오는 유방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한신에게 매도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소유권의 변경 내용을 등기부에 등기하여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3자들이 소유자가 한신으로 바뀌었다는 권리 변동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부터는 유방이 아닌 한신과 거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유방으로부터 한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기려면 소유권 이전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즉 소유권의 변경 내용을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유방으로부터 한신으로의 소유권 이전 효과는 부인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다면 등기나 점유가 현재 유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고 유방을 소유자라고 믿고서 거래한 제3자가 예측하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매수자인 한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한신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공시의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 명의인이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등기부의 공시된 권리가 언제나 진실한 권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부동산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반드시 진정한 소유자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등기 자체가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사기꾼 장량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과 한신 사이에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유방에게서 한신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나중에 토지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다시 유방에게로 넘어갑니다.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한신이 소유자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유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현재의 소유자 한신을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고 한신과 거래하는 항우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는데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을 경우 매수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거래할 때마다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가 진정한 권리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공신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에서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비록 그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가 진실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그 공시된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공신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에 장량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서 이를 신뢰한 진평이 장량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이때 비록 장량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평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공신의 원칙입니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될 경우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닐 경우
이런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16년 농민 부부 강모 씨 부부는 국가가 캠코를 통해 매각한 평택의 토지 483제곱미터를 다른 사람을 거쳐서 샀는데 국가가 다른 사람과 소유권 분쟁 끝에 1998년 패소 판결까지 받고도 그 땅을 매각하여 승소한 땅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캠코를 통해 땅을 경쟁 입찰로 매각했는데 2013년까지 땅을 관리한 것은 평택시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1948년 친일재산 귀속 당시 일본 사람 재산인 것으로 파악해 국가에 귀속된 땅인데 그 후에 주인은 우리 국민이었고 땅 주인 후손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2016년 5월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모 씨는 송모 씨로부터 남양주의 아파트를 샀는데 2017년 1월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매도인 송 씨 남편의 조카가 자신이 상속받아야 하는 아파트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씨에게 아파트를 판 송 씨는 2016년 2월 내연남 오모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4월 또 다른 내연남 황모 씨와 공모해 남편 오모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의 아내 주범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송 씨는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속 결격자라서 다음 순위 상속권자가 집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송 씨가 정당한 부동산 주인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몇 번이고 확인한 후 샀다며 주장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할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송 씨가 남편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상속 결격이 되면 송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어 원소유자인 남편 오 씨에게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에 따라 그 다음 상속인인 남편의 조카가 정당한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은 매수자가 등기부 등본을 과거 거래 사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리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에서는 권리보험이란 주택임대차 계약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무효나 취소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보증금, 보장 서비스는 많은 반면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보험은 많지 않습니다. 더 K 손해보험에서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을 판매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소유권용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고 부동산 이전 등기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로 권리보험, 이전 등기, 권리조사, 법무사 과실까지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가가 3억 원이라면 일반인의 경우 15만 3,800원의 보험료와 45만 5천 원의 등기 수수료를 통해 더 K 손해보험에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